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이 나고 또다시 이렇게 주말이 찾아오네요. 벌써 이제 그 2월 초가 됐다라는 걸 들으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치가 워낙에 지금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회 여러 곳에서도 암적 존재들이 다시금 꿈틀꿈틀 나오는 것 같은데 모쪼록 진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고 이런 암적 세포들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패널로 나가다 보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과도 교류를 제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앞으로 이제 그 선거법 위반 이게 겹쳐 있다 보니까 대선에 나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꽤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무죄로 뒤집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1심에 비해 가지고 형량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고 합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 자체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대체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은 1심에 비해 가지고 형량이 낮아질 것이고 심지어는 무죄까지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차근차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2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 633의 법칙. 1심을 6개월 내에, 2심과 3심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에 내겠다라고 하는 633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권을 배당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고법에 요청을 했고 고법에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됐습니다. 형사지금 6부죠, 그렇죠? 그 말인 즉슨 이제 2개월 내에 이재명의 사건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2심 재판부가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월 26일이 결심 공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확정 판결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아마 3월 초, 3월 한 중순, 늦더라도 3월 10일 전까지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3월 달에 그러면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633 법칙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 판결 또한 마찬가지로 6월 중순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대법원의 판결이 633 법칙을 그게 지켜질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봤을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애당초 633의 법칙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온갖 기념식에 가가지고 기념이 이제 그 연설 같은 거를 할 때도 시종일관 강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빠른 재판, 공정한 재판의 시작은 빠른 재판이다. 지연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했던 게 대법원장인데 그 대법원이 만약에 633 법칙을 안 지킨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일단 무조건 3개월 내에 나온다. 오히려 1, 2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법리적인 판단하는 대법원 같은 경우는 2개월 조금 넘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래가지고 6월 초 중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탄핵이 안 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겠습니다만 탄핵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요 시점과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시점 요 두 가지가 겹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기세로 봤었을 때 4월 18일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끝내겠다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4월 18일이 된다면 문영배 재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의선이었죠. 2명에 대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9인 체제가 될지 8인 체제가 될지 마흔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8인 체제라고 할지라도 6인 체제로 되게 되는 것이고 9인 체제라고 할지라도 7인 체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이게 불완전한 헌재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4월 18일 두 사람에 대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은 6월 중순 정도 즈음 해가지고 6월 한 18일 요 정도 해가지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타임 테이블로 봤었을 때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초 중순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날짜가 겹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언제 결정하게 되냐? 대선이 이루어지기 24일 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6월 20일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한 5월 20일 정도쯤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있어요. 그럼 5월 20일에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차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무슨 뭐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랬다가 갑자기 6월 초 중순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서 이재명이는 땅땅땅 너는 선거에 나가지 마. 너는 깜빵에 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선 후보 자체를 못 냅니다. 왜? 이미 대선 후보에 대한 등록까지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낼 수가 없죠. 그러면 뭐 대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주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두 번째, 지난 대선 때 보존받았던 선거 금액 그게 424억 가까이나 됩니다. 그거를 또 토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볼 수 없게 되니까 이재명에 딸려 있는 그 암적 세포들도 다 같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뒤집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뒤집힌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재명의 뒤를 잇는, 그게 뭐 자의적으로 있거나 타의적으로 있거나, 아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가 대선에 나가려고 하겠습니다만 알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재명을 계승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타의적으로 아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 두 가지 옵션이 지금 현실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게 2심에 가가지고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가,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하나씩. 1심에서 일단 세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 요거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왜 김문기 씨랑 골프를 같이 쳤다라고 하는 사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이 국민의힘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했던 얘기가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검찰은 항소를 했죠. 왜? 1심에서 지금 무죄라고 봤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이다. 누가 보든지 간에 명명백백하게 이재명이는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른 문제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항소를 했고, 이재명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항소를 했죠.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뒤집어야 되는 게 지금 뭐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뒤집어야 되는 거겠어요. 골프를 같이 친 거, 그 사진 자체가 국민의힘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와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요 두 가지를 뒤집어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라고 했던 요 이야기를 무죄로 뒤집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실제로 그쪽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얘기, 요거를 우리가 무죄로 뒤집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세 가지 쟁점 중에서 두 가지를 무죄로 뒤집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형량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판사를 잘 만나게 된다면, 뭐 김동연이 같은 이상한 판사를 만나게 된다면 이거 혹시 무죄로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 검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반박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골프를 내가 같이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술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핵심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가 이제 골프를 같이 안 쳤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조작했다라고 내가 덧붙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는 지금 유죄로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공수 자체를 뒤집어 가지고 본, 전후 관계를 뒤집어서 본 것이다. 이게 민주당 쪽의 주장인 것인데, 글쎄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형사 6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손중성 검사의 판결을 담당했던 판사님들이 똑같거든요. 그 세 분이. 그러니까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때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만 2심에 가가지고 무죄로 뒤집혔었는데 그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세 명의 판사님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서술어라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에 해당이 안 된다. 또 덧붙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짜 개떡 같은 논리. 김명수가 받아들일 법한 그런 개떡 같은 논리를 이 형사 6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검사님들도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2심 재판도 1심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재명이는 당연히 대법원 판결은 5월 말이나 6월 초 중순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2심 재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